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형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어떤 구성을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뭐 산이 있고 건축물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여기 멈췄어. 이런 구성을 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지상에다가 필요한 건물들을 뭐 여러 개를 지었어요. 얘를 전체 선택해서 STL로 익스포트를 했었죠. 파일에 익스포트 셀렉션을 해서 옵션을 켜서 파일 타입을 STL 파일로 바꾸고, STL이 안 나오는 사람은 윈도우에 세팅 앤 프리퍼런스에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STL 트랜슬레이터를 로드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요거 설명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익스포트 셀렉션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카메라라든지 광원 같은 것들은 출력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익스포트 셀렉션 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샘플 2로 해서 이렇게 STL 파일로 STL 익스포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STL로 뽑고 싶은데 STL이 안 나오시는 경우에는 윈도우에 세팅 앤 프리퍼런스의 플러그인 매니저, 이걸 찾으셔서 플러그인 매니저 안에 들어가서 STL 트랜슬레이터를 로드해 주시면 돼요. 쭉 내리면은 STL 트랜슬레이터라고 있죠. STL 트랜슬레이터. 요거를 STL 트랜슬레이터를 로디드와 오토로드에 체크해주면 STL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메쉬믹서도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섞어 붙인다던가 하이브리드 타입을 만든다던가 할 때 쓸 수 있는 되게 유용한 툴이에요. 자, 우리는 메쉬믹서에서 새로 만들 게 아니라 마야에서 만든 STL 파일을 가져올 거니까 임포트를 눌러서 마야 파일을 가져올게요. 지금 날짜별로 정렬하면 이거 아니네. 그다음에 C네. 자, 여기 있죠. 프린트 샘플 to STL. 요게 방금 저장한 거예요. 이게 방금 마야에서 STL로 익스포트한 파일이에요. 보시면은 방금 1시 46분에 한 게 맞죠, 이게. 이게 방금 전에 익스포트한 파일이고, 얘를 열기를 해서 부르면 이제 누워서 들어오죠. 똑같이 누워서 들어온 이유는 마야는 상하가 Y축인데 프린터는 상하가 Z축이에요. 그래서 90도 눕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능을 켜서 회전을 시켜서 억셉트를 해줘야 회전이 돼요. 바로 이렇게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 바로 저기 피봇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요 에디트 항목에 가서 에디트에 가서서 트랜스폼 명령을 주고, 에디트에 트랜스폼 명령을 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돌리는 거죠. 돌리는데 돌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 Z축 방향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Z축 방향의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피봇이 보면 네모난 건 스케일을 조절하는 피봇이고, 화살은 트랜슬레이트를 조절하는 피봇이고, 가운데 있는 이런 아치 모양의 호들은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 지금 Z가 아니라 요 X축을 돌려야죠. X축 빨간 걸 자꾸 돌리는데, 빨간 걸 자꾸 돌릴 때 각도가 스냅핑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너블 스냅핑을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이너블 스냅핑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 형태를 변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유니폼 스케일도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고, 유니폼 스케일, 이너블 스냅핑을 체크하고 회전을 시키는데,
자, 일단 회전을 해보면은 그냥 스냅핑이 안 걸리고 그냥 돌아요. 이렇게 스냅이 안 걸리잖아요. 스냅을 걸려면은 자세히 보시면 저 바깥쪽에 각도기 같은 게 생긴 게 보여요. 이게 눈금이 보이는데, 눈금이 보여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눈금 위까지 마우스를 뻗어서 눈금 위에 올려야지 스냅핑을 걸어서 이렇게 딱 90도를 돌릴 수가 있어요. 떼면은 90도를 섰죠. 이 상태가 맞으면은 조금 위로 올릴까? 위로 올리고 억셉트를 마지막에 눌러야 적용이 돼요. 여기서 캔슬 누르면 다시 원상 복원이 되는 거예요. 90도 쓰는 방향으로. 억셉트. 자, 그러면 아직도 이거는 땅 따로 빌딩 따로예요. 지금은 하나로 합쳐주려면은 에디터 옵션에 Make Solid를 쓰시면 돼요. 이건 Make Solid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은 내가 3D 스캐닝을 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 3D 표면 안에 그 페이스들이 지워져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생겨요. 구멍이 뻥 뚫리면은 그게 부피로 계산이 안 되고 껍데기 면적으로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프린트할 때 쌓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제 메이크 솔리드를 쓰는 거죠. 요걸 쓰면은 껍데기만 있거나 오브젝트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더라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문제가 없는 한 덩어리로. 메이크 솔리드를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 솔리드를 켜고 기다리면 얘가 프로세싱을 해서 아예 이걸 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요. 원래 형상을 참고해서 아예 새로 만들어요. 모델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붙은 한 덩어리의 모양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캔슬 해보면은 원래 이랬었는데 따로따로였잖아요. 이 빌딩 따로 땅 따로였었는데 메이크 솔리드를 하는 순간에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하나의 덩어리 바뀌었죠. 근데 디테일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데가 뭉툭해졌죠. 각진 모델들이 뭉툭해졌어요. 이 뭉툭해진 모델들을 더 샤프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이 솔리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 하는 솔리드 타입에서 내가 각을 살려주겠다고 하면은 샤프 엣지 프리졸브를 하게 되면은 뾰족한 엣지들을 살려서 다시 리빌드를 해줘요. 패스트가 아니라 샤프 엣지 프리졸브. 그리고 이 솔리드 애큐러시랑 메쉬 덴시를 수치를 올려주면은 더 고밀도로 정교하게 처리를 해줘요. 이 상태로 억셉트를 해보면 되긴 되는데, 자, 억셉트 하면 처리를 하죠. 자, 좀 시간이 걸려요. 예, 나왔죠. 그러면 샤프 엣지를 했기 때문에 모서리가 약간 더 뾰족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더 아까 좀 더 조금 더 뾰족하게 나오죠. 더 뾰족하게 만들려면 솔리드 애큐러시랑 메쉬 덴시를 더 올려주면 돼요. 이 두 항목을 더 정교함을 더 올려주면 지금 128이 기본인데 뭐 256 정도로 두 배를 줘볼게요. 256. 자, 두 배를 주고 아이고 올라갔다. 250 너무 올리면 컴퓨터가 멈춰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세요.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시 프로세싱을 해서 더 정교하게 형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밀도를 높여버리게 되면 이제 컴퓨터한테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안 나오고 이제 더 엣지를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제 거의 하드 엣지가 됐죠. 이제는 모서리가 아주 뾰족하게 됐어요. 그러면 억셉트를 하시고 내가 이걸 4등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면 플레인 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직선 면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플레인 컷을 한번 써볼게요. 플레인 컷을 눌러서 플레인 컷이 켜졌고 지금 상하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아래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오브젝트를 뽑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컷이라고 돼 있고 디스카르드라고 돼 있잖아요. 잘라서 없애버리기인 거예요. 잘라서 없애버리기가 아니라 양쪽 다 살려주는 슬라이스 킵 보스 자르는데 두 개 다 보존하는 방식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컷 타입을 슬라이스 킵 보스를 써야 되겠죠. 눌렀는데 네.
됐고, 그리고 이제 이 판을 세우는 거예요. 얘도 돌려서 90도를 기어 쪽으로 넘겨서 자르고 싶은 위치로 이동을 하면은 한 번에 빌딩까지 한 번에 자를 수가 있어요. 빌딩 걸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빌딩을 포함해서 자르기를 시켰어요. 지금 여기 엮여 있죠, 여기가. 그리고 억셉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면을 분할을 해줘요. 두 개로. 지금 분할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한 덩이를 보이는 건 아직 안 떼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분할을 해준 다음에 세퍼레이트 쉘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쉘을 하면은 엮여 있던 게 두 개로 뜯겨 나와요. 세퍼레이트 쉘을 했고, 그럼 이제 분리됐죠. 그리고 트랜스폼으로 다시 이동을 해주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잘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들이 하나를 합쳐져서 두 개가 이렇게 다 한 번에 잘렸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면으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이걸 뭐 한 번 더 자르려면은 또 플레인 컷을 써서 세로를 세운 다음에 또 컷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올려서 90도, 80도, 90도 만든 다음에 자르고 싶은 위치로 이동시키고, 이 정도에 자르겠다고 하면 자르고 억셉트, 컷 하프를 슬라이스 킵 보스로 맞추고 억셉트. 그럼 이제 양쪽이 다 살아있게 되고, 다시 트랜스폼해서 얘를 분리해서 떼어주면, 펜슬 에디트에 세퍼레이트, 그리고 얘를 다시 에디트에 트랜스폼으로 쪼개주면은 이렇게 다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분리가 다 됐죠. 얘를 하나하나씩 다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액셉트.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잡히죠. 하나씩 다. 내가 이 부분을 뽑고 싶으면 얘를 선택하고 파일에 익스포트 하셔서 STL 파일로 이제 익스포트를 하면 되는 거죠. 프린트 세퍼레이트 세퍼레이트 1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 같은 거 자를 때도 쓸 수 있고, 이런 지형 같은 거 자를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분할을 해야 되는데 내 오브젝트가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마야에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 메쉬 믹서를 써서 좀 더 쉽게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하나씩 다 선택하고 익스포트, 프린트 세퍼레이트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파일을 하나씩 생성을 하면은 얘를 하나씩 다 따로따로 큐라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는 소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만 저장을 한 이후에 큐라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큐라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프린터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팅할 때는 다 하얀 프린터, 스프라우트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었기 때문에 다 이 스프라우트 프린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스프라우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스프라우트로 되어 있는데 새 프린터는 이름이 크리얼리티 엔더 3예요. 그래서 애드 프린터를 해서 요 좌상단 탭에서 애드 프린터를 해서 제 건 이미 있지만은 애드 논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해서 요 아래 보면은 크리얼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크리얼리티 3D라고 있죠. 크리얼리티의 엔더 3를 찾아서 크리얼리티 엔더 3가 아예 들어있잖아요. 이걸 체크해서 바로 그냥 만들어 쓰시면 돼요. 애드 해갖고 수치들은 안 건드리고 그냥 넥스트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크리얼리티 샵2가 됐죠. 저는 두 개를 추가해서. 그래서 프린터를 크리얼리티로 맞춰놓고 내가 하얀 프린터가 아니라 까만 프린터를 쓰겠다라고 하면 크리얼리티 엔더 3로 맞추시고 쓰려고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만들었던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오픈 파일에서 아까 STL 저장했던 거 세퍼레이트 1
STL 이게 방금 저장한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print separate one STL 요거를 열어볼게요. 열고 그러면 이제 면을 새로 생성했기 때문에 원래 마야의 면보다 더 면이 더 많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리고 이거 스케일이 좀 작으니까 스케일을 뭐 60mm로 키우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죠. 이렇게 엉덩이로. 이거 뽑으실 때 이 프린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서포트랑 지금 이런 상태로 위로 쌓기만 하는 이런 쉐입인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안 체크하셔도 되는데 밑면이 이렇게 넓고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넓게 놓이는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안 켜셔도 돼요. 서포트나 그 에데이션을 안 켜셔도 되는데 어데이션을 켜야 되는 거는 밑면에서 공중에 약간 떠 있는 부분들이 있다던가 밑면이 더 좁은 경우에는 요걸 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일단 켜시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서포트와 어데이션을 켜시고 그리고 슬라이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닥에 빌드 플레이트를 더 넓게 만들어주고 안 닿는 면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요걸 이제 G코드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